안녕하세요. 살민씨입니다. 자, 초보 공시생 가이드. 흔한 공무원 시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공무원 시험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네, 제목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공무원을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란 건 따고 내가 입사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격증이란 게. 그잖아요. 내 정기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정기 회사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운전면허도 그렇죠. 운전면허도 운전은 이제 면허인데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있다고 내가 꼭 운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무원은 합격하면 뭐 해야 돼요? 꼭 공무원 해야 됩니다. 합격했으니까. 물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자격증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회사 들어갈 때 뭐 보통 이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거기에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시험입니다. 입사 시험. 전체가 다 입사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중에 이제 특채라고 부르는 것들 알 거예요. 막 무슨 특채로 들어갔다, 특채로 들어갔다. 그런데 특채란 용어를 2015년에 폐지했습니다. 너무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 특채라 그러니까 특별한 뭐 채용 뭐 이래갖고 한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고 용어를 바꿨어요. 경채로 바꿨습니다. 경채. 그래서 뭐 예전에 경찰 행정 특채 뭐 이렇게 불렀는데 경찰 이제 행정 경채로 부릅니다. 경채. 그러니까 이제 특채로 자꾸 검색을 하니까 옛날 글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하는 거죠. 옛날 글들 보니까 옛날 정부만 나오잖아요. 경채로 해야 된다는 거. 2015년이 폐지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특채. 선배가 후배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특채란 말을 씁니다. 네. 특채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채예요. 모든 시험 공고에는 경력 경쟁 시험, 경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력 경쟁 시험은 또 뭐냐? 뭔가가 경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경력 경쟁에서의 조건은 사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격증이나 자격.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경우, 학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이 중에 뭐 두 가지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자격입니다. 자격증. 무슨 산업기사 이상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경력은 거기서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라고 돼 있으면 경력이 큰 뭐 그게 아니에요. 걸림돌은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고 하면요.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발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필기 플러스 면접. 그다음에 어떤 거는 체력 시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필기, 체력, 면접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있는데 요 세 가지 단계가 한 단계입니다. 하나의 시험이에요. 하나의 시험. 그래서 중간에 뭐 떨어졌다고 그럼 거기까지는 안 보고 다시 그 뒤부터 보면 되냐? 안 됩니다. 그게 다 다시 새로 봐야 돼요. 다 다시 새로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5급하고 7급 시험에서는 면접 이후에 떨어지면 원래 최종 합격 탈락인데 떨어지면 다음에 1차 피셋은 면제해 줍니다. 그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죠. 지금 9급 얘기를 보통 하니까. 그러니까 소방, 경찰 전부 다 필기를 붙었는데 뭐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음 연도에 볼 때는 다음에 볼 때는 전부 필기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뭐 면접 보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는 이미 저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도 봤잖아요. 예, 필기 플러스 면접이라니까 면접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그래서 따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따로 뭐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 키 제한은 소방 경찰에서는 없어졌어요. 키 제한. 소방 경찰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뭐 작으면 더 불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불리할 거 없으면 외모로 판단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외모로 뽑지 뭐하러 뭐 그러겠어요. 그죠? 필기시험 뭐하러 봐요? 외모로 뽑지.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에 이제 101단이 있는데 101단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뭐 그건데 거기는 키를 봐요. 근데 이상하게 키 큰 사람을 좋아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빼고는 다 없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검정제 이제 2027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에 한국사가 없어지고 한능검 상급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한국사 그러면 1급을 받아야지. 좋아요. 1급 받으면 좋죠. 근데 뭐가 좋아요? 공무원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하고 1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급 이상이니까 상급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1급이 더 높지 않나요? 뭐가 높아요? 예? 한국사 문제 몇 개 더 맞췄다고 플러스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하고 한능검 급수에 따라 점수 차등 배정 이렇게 해야죠. 예, 몇 급 이상 이런 할 필요가 없죠. 예,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점수 합산할 때 필기 합격자 점수할 때 이 한능검이나 영어 점수 다 뺍니다. 물론 이제 9급에는 영어는 없지만 그렇게 다 법이 돼 있어요. 이미 소방, 경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소방에서는 27년까지는 뭐가 있어요? 영어에 대한 가산점이 있죠. 가산점 있어. 소방사 공채에만 있죠. 거기에는 이제 영어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28년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6, 27 시험에는 들어가는 거죠. 올해가 26이네. 27년 다음 내년.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급수. 공무원 계급이라 그래요. 이거 급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급이에요. 계급. 일반 공무원의 계급입니다. 7급, 8급, 5급 이러는 거는 다 일반 공무원의 계급이고 1급이 제일 높은 거고 9급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럼 소방 경찰은 그러면 9급 소방이 없어요, 사실상. 소방은 계급이 또 소방사, 소방위, 소방정 뭐 이런 게 계급이 되는 거고 경찰은 뭐예요? 순경, 경장 무슨 뭐라죠? 경위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급으로 그러니까 몇 숫자로 돼 있지가 않고 자체 계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섞었어요. 예, 섞어 쓰니까 헷갈리는 거죠. 특히 이제 경위 같은 경우에 경위가 이제 경찰대 나오거나 경위 공채를 보면 경위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7급 경찰 시험이라고. 7급 아닙니다. 예, 같은 급수로는 6급이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9급, 7급, 8급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군인도 그렇잖아요. 군인 계급을 소위 중위 이러지 뭐 9급, 7급 소위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밑에 급수부터 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급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5급 시험 보시면 5급 보면 되고 7급 보면 7급 보면 돼요. 역량이 되면 보는 거예요. 역량이 되면.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7급 먼저 보면 안 돼요. 그건 보면 되죠, 당연히. 근데 7급을 아니 9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기간이 있잖아. 그럼 난 7급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 맞죠? 근데 왜 사람들 안 볼까? 왜 9급만 잔뜩 볼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선발 인원도 적고 내가 그 공부할 깜냥이라고 해요. 깜냥이 안 되니까 9급부터 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소위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은 7급으로 바로 갑니다.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7급 시험에 합격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게 9급 공무원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시험 볼 수 있냐? 그냥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그런 분 말고 그냥 고등학교 정도의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공부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모르는 용어는 다 같이 몰라요. 고등학교를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행정법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아냐? 모릅니다. 왜?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된다. 언어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언어 수준.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 7급은 약간 더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그냥 이거는 고등학생이도 못 보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역량이 되면 돼요. 예전에 고졸 출신 뭐 사법고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검정고시 출신 사법고시도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5급 시험이 됐죠. 5급 시험. 그러니까 5급 시험도 자기가 능력이 되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수하다 나는. 대학을 안 간 게 뭐 죄냐 뭐 이러면서 보시는 분 합격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아니 공무원인데 어떻게 또 공무원 시험을 봐? 시험을 보는 건 상관없어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출근을 하라 그럴 거 아니야. 예? 그죠? 그 임용이라는데 다시 임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임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또 임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에 다니던 이제 공무원은 면직을 하고 다음 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옮기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MG 공무원들이 일탈이 심하다, 이탈이 심하다, 일탈이 아니라 이탈이 심하다, 많이 그만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두 자리 정도 숫자는 다른 데로 다른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다시 시험 본다거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게 뭐 다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만두신 분의 몇십 프로는 국가직 있다 지방직 간다든지 지방직 있다 국가직 간다든지 뭐 지역을 옮긴다든지 직렬을 바꾼다든지 해서 다시 시험 봅니다. 왜냐? 공무원 시험 한번 합격하고 나면 합격이 어렵진 않아요. 자신감도 있고 공부를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합격하더라는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직을 하고 있는데 와 국가직 너무 힘들다 뭐 너무 집도 멀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지방직해서 합격해서 지방직으로 옮겨가고 예,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에는 그러니까 자격에 시험 못 보는 사람 해가지고 결격 사유 해가지고 공무원인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면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요거 뭐 공무원이면 뭐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지능 수준이나 내 학력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원을 나왔든 박사를 나왔든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특정 과목을 굉장히 잘해. 그런 분들은 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겠죠.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과목 내가 다섯 과목 전부를 뭐 네 과목 전부를 다 난 잘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한 사람들이 실력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력 뭐 이런 거에 이런 걸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여러분들 평생 공부를 안 했어. 영어도 알파벳도 겨우 읽어. 이런 분들이 영어 시험을 보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잘했던 사람들 뭐 대학 다니면서 영어를 좀 잘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안 되겠죠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영어. 우리가 뭐 회화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무슨 뭐 이메일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영어는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도 있고 공부 방법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득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힘들 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나는 영어를 뭐 거의 네이티브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응시생들은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합격하려면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제가 분명히 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도 그냥 남들처럼 공부한다. 그러면 안 되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남들 영어 1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4시간, 5시간 공부를 해야죠. 기초가 없으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알파벳밖에 모른다는데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예, 힘들어. 그동안 이제 놀았던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